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CPI 나온 다음에 살짝 출렁인 다음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 출렁이는 거 없이 바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셉니다. 네이버 지금 5%, 카카오 8% 오를 때도 됐죠. 예. 그리고 게임과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데 약한 쪽은 부동산 쪽이 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전장 오늘도 분석해 봅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악재 피크가 지나면서 시장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반전이 일어났죠.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급등이라는 것은 종가만 볼 게 아니고 S&P 500 같은 경우에 장중에 2%가 넘게 하락을 했다가 또 2%가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중에 5%를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급등 형태로 끝났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S&P 500 중요한 구간에서 이렇게 뭔가 좀 지지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빨간색 선이 지금 천일선인데요. 천일선이 깨진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일선이 깨진 것은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깨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금융위기 때 깨졌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그 전에는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꺼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잘 안 깨지는 부분이 천일선인데, 요번에 이제 깨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러고 있었죠. 이 부분에서 뭔가 방어가 되려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낙폭과대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천일선은 이제 방어가 될 만한 어떤 상당히 이제 여지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이번에 CPI 발표가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11월 달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바닥 반등이 제대로 나올 확률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었는데 그럴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죠. CPI가 뭐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피크일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은 거의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11월 달 되면은 금리 결정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될 텐데 거의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 폭에서의 피크아웃이 나오게 되죠. 물론 금리 인상 그 이후에도 계속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피크아웃들이 하나씩 둘씩 지나가면서 시장 반등이 좀 나올 거를 좀 보고 있고 또 어제 이제 영국 쪽 관련해 가지고 우려감이 조금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 영국 총리가 법인세 인상을 지금 검토하겠다라는 그럴 수 있다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지난번에 법인세 인상하려다가 지난번에 이제 감세 정책 펴면서 법인세 인상을 중지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수준으로 묶겠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상당 부분 지난번에 했던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부분이죠. 어제 이제 그러면서 파운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파운드 잠깐 보시면은 파운드화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파운드화도 이런 통화 같은 것들도 다 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 같은 것들이 괜찮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바닥 잡을 여지가 있고 어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보시면은 달러가 뭔가 좀 그 위쪽에서 좀 꺾이는 느낌이 좀 있죠. 요대로 추가 하락이 된다면 쌍봉 형태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지지가 되는 듯한 형태와 더불어 가지고 하나의 좋은 신호로 보고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이제 들어오면서 10거래일 때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급상으로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옵션 쪽에 보게 되면은 어제 만길이었는데 옵션 쪽이 오늘 계속해서 콜 매수고요. 풋매도가 지금 4일째 5거래일 지금 거래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롱 포지션을 상방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좀 안 꺾이고 있죠. 어제 달러가 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뭐 아침에 강보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보합권역을 지키긴 하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 뭐 비행기도 전투기도 좀
왔다 갔다 그러고 또 뭐 이제 미사일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데 근데 이제 달러가 추가 하락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도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거니까 또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에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시장의 과매도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저것 다 빼고 사실 코스피 지금 차트만 본다면 쌍바닥 형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좋고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만 본다면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고 오늘 5일선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징후가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시장의 과매도 인식이 확산되고 악재가 분명히 좀 피크를 지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온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펀치로 전략을 잡아주실까요? 예, 선별적 분할 매수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잘 골라서 한 방에 사지 않고 신중하게 분할해서 사보자 이러시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매수 사인을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8월 17일 날 제가 날짜를 기억하거든요. 8월 17일부터 제가 이제 시장이 단기 고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9월 말까지도 제가 계속해가지고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들어서 10월 초반에 반등이 나올 때도 계속해서 관망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만에 지금 매수 의견, 물론 뭐 강한 매수가 아니라 선별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2달 만에 지금 매수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웠다 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근데 미국 시장 왜 선별적이냐면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안정화는 안 됐죠. 예, 그래서 급등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또 조정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항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조정이 들어올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요령은 제가 이제 매수 요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조심조심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매수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강조분 말씀드리죠.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말씀드리는데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신호가 완성된 종목들을 선별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막 뾰족하게 올라온 종목들 잡지 마시고요. 바닥 신호가 완성되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살아있거나 이런 종목들 그게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따라잡게 하지 마시고요. 조정 구간에 들어가세요. 조정 구간이라는 것은 음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막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조정이 들어오면은 기다리면 조정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들어가시고 또 한 번에 잡지 마시고 분할로 꼭 접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 요령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매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첩첩이 좀 위쪽으로 지금 저항대가 계속 쌓였어요.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3,700, 800, 900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대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번씩은 또 쉬었다 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3,700선에 가까이 가면은 또 한번 조정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비중을 좀 줄이고 또 그러다가 또 빠지면은 또 이제 비중 좀 늘리고 또 돌파가 되면 비중이 늘리고 3,800 가까이 가면은 또 비중을 또 줄여주고 뭐 이런 형태 있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저는 벽타기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3,900선까지는 일단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트레이딩을 겸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섹터별로 종목별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계속 2차전지 말씀드렸죠. 2차전지가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먼저 나올 것 같고 섹터도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늘 선호하는 섹터고요. 또 자동차 쪽 요즘 많이 빠졌는데 자동차 쪽도 이제는 낙폭과대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부품주들 위주로. 또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 부품주들 위주로 접근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이 요즘에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는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은 내년도 최대 실적 전망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 좋은 종목들,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방산주들도 많이 빠졌죠.
이제는 거의 뭐 바닥 잡을 것 같고요. 이제 박스권 달리겠지만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들 하실 때는 대북주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같은 4대 방산주 하시면 좋겠고, 또 뭐 로봇주, 신재생주 이런 쪽들도 지난번에 강했던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쪽 관심 가져보실 때 말씀드렸던 매수 요령, 매도 요령, 강조분, 벽타기 이런 것도 지켜주시면서 선별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 것들 그리고 사는 방법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잘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